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자, 이제 벌써 12월로 이제 접어든 지가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갔고, 시장의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와 줄 수 있는 종목들은 또 잘 올라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는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주에 지수 자체는 약간은 이제 하락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수급들이 각자 이 종목들에게는 잘 몰리게 되면서 분명하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은 잘 올라와 준 시장이었다 정도로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월 달은 약 한 3주 정도가 남았죠. 3주 정도가 남았고 이 3주 정도가 남은 시간 동안에 상당히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은 FOMC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시장의 분기점이 될 수 있는 FOMC라는 이슈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휴일도 상당히 많잖아요. 크리스마스도 있고, 그 다음에 연말에 또 이제 휴장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12월 달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우리가 굉장히 잘 준비를 하고 잘 대응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이 12월 달이라고 하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시기임과 동시에 이제 또 내년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2월 달에는 이제 한 해 동안 했었던 이 매매,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진행했었던 매매들을 다 정리를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는 이제 어떻게 또 우리가 매매를 할 것인가 이 부분들을 한번 준비하는 시기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때문에 오늘의 이제 이야기는 2024년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시기 12월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번 12월 달이 결국에는 마무리하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2024년이 다가오면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매매를 좀 잘 다지고 그 다음에 다시 점검한 다음에 2024년을 또 수익의 해로 만들기 위한 그러한 준비하는 시기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제 오늘의 내용은 약간은 종목적인 내용에 많이 이제 치우쳐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저번 주에 한번 또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봤더니 수급적인 부분이 어떻게 이제 이 물량이 들어가는 건 알겠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이것들을 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제 또 대응을 해 나가야 하는지 이거를 좀 이제 슬슬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과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언젠가 이제 또 언제 한번 궁금해 하실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또 이제 어느 정도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는지 이것들을 한번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제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수급을 또 어떻게 보면서 종목들을 잡아가야 될지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장은 계속해서 개별주를 좀 건드려 줘야 되는 시장이에요. 그리고 이번 12월 달은 개별주를 계속해서 건드려야지 우리가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이슈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역시나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이제 이야기를 하고 가야겠죠. 자, 일단 기준금리에 대한 부분 역시나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FOMC가 12월 14일 날에 예정이 되어 있어요.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구간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구간의 기준금리가 발표가 될 거고 동결에 대한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결이 거의 이제 확정적이다라고 봐야겠죠. 자, 지금 현재 이 금리가 동결이 거의 확정적인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제 어떤 것이 중요할 것이냐, FOMC에서 과연 어떠한 이 이슈를 좀 잘 봐야 될 것이냐라고 하면 역시나 파월의 스탠스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파월이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은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했었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게 우리가 필요할 때 아직까지는 조금 필요하면은 해야 된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고 그러면서 금리 인하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라고 발언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그러면서 약간은 매파적인 발언을 했었는데 매파적인 발언들을 함과 동시에 또 어느 정도 이제 약간 비둘기적인 발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표들이 어느 정도 둔화되고 있고 그러면서 물가도 둔화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분명하게 긍정적이다.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리는 이러한 발언들을 해줬었죠. 그런데 이제 시장은 약간의 비둘기적인 발언에 많이 이제 주목을 했었습니다. 매파적인 발언보다는 최근에 워낙에 이제 물가가 많이 둔화되고 있고 경기 지표도 괜찮게 나오다 보니까 비둘기적인 발언에 많이 집중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파월은 조금 더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했었다라는 점. 그러면서 이번 12월 FOMC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 매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도적 매파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제가 이제 이번 시간에, 이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강조드리던 내용이 무엇이었냐. 파월은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가기도 그렇다고 너무 많이 하락하지도 양쪽 방향성 그 어느 것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시장이 너무 많이 하락하는 것 같다, 시장이 너무 우려감이 들고 위축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 약간의 비둘기적인 발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너무 환호하는 것 같다, 시장이 지금 너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린다라고 하면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증시는 사실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뚫어버리는 상승세가 나와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 이 FOMC에서는 파월이 의도적으로 매파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라고 해서 시장이 뭐 너무 많이 우려감을 가질 것이다, 혹은 이제 뭐 굉장히 위축되면서 큰 하락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이미 실질적으로 뭐 물가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이미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월이 의도적으로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라는 부분은 분명하게 파악을 하고 갈 겁니다. 다만 시장이 지금까지 최근에 올라왔었던 부분이 역시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었잖아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었던 만큼 파월이 혹시나 이번 이 FOMC에서 의도적인 매파 발언을 한다면, 의도적인 매파 발언이라고 한다면 약간은 이제 이 금리 인상 필요하면 하겠다,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 아니냐, 이전에 했었던 발언과는 거의 이제 비슷한 그러한 발언이 될 겁니다.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다면 약간의 실망감이 감돌게 되면서 조금의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는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여러 이제 애널들이나 혹은 이제 뭐 대규모 운용사들이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미 하고 있어요. 뭐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가 너무 성급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그 다음에 내년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시장에서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너무 성급하다라고 이제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내년 3월 인하는 전체적으로 이제 아직까지는 지나치다, 내년 5, 6월 정도, 내년 한 중순 정도를 생각하는 게 적절할 것이다 정도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FOMC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큰 기대감을 가져간다라기보다는 파월의 스탠스를 확인하는 정도로만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약간의 이러한 발언들이 조금 지속적으로 나왔었어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차오르다가 파월이 약간의 이제 최근에 이 회담에서 발언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이제 약간 매파적인 발언을 했고, 그러면서 또 미국의 여러 가지 뭐 애널들이나 혹은 이제 투자사들이 지금 너무 성급하다라고 발언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살짝의 또 고점에서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 이번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약간은 고점에서 계속적으로 꺾이는 그림이 나오고 있죠. 제가 저번 주부터 강조드렸던 부분이 결국 시장은 박스권으로 좀 진행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1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해서 결국 시장의 이 상방 제한선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그림은 굉장히 한정적이고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현재 시장은 박스권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가지 경우를 봤을 때 박스권 고점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박스권 고점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면 주도주는 약간의 차익 실현 흐름,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조용한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그 수급을 받아줘야 되는 종목들이 생겨나야 되기 때문에 개별주들이 순환이 도는 그림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장은 박스권 고점의 흐름이 그대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도주들은 전체적으로 조용한 가운데 일부 이슈 있는 종목들만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 외에 전체적으로는 조용한 상태죠. 그러면서 수급들이 돌지 않다 보니까는 이 주도주에서 돌지 않는 수급들을 계속해서 개별주들이 받아주는 그림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결국에는 FOMC까지는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왜 그러냐라고 하면 시장의 상방은 여전히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시장의 상방은 여전히 막혀 있는 상황에서 이 구간을 뚫어주려면 결국에는 제가 어떠한 힘이 필요하다, 동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앞에 이 매물 구간, 저항 구간을 한 번에 뚫어내주기 위해서는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원동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경우가 필요하다라고 했었죠. 첫 번째, 주도주가 끌고 가는 그림.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장에서 무언가 이 투심이 확 끌어올려질 만한 이슈. 두 가지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주도주의 흐름은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 오늘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기는 하지만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는 이슈에 따라서 일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거지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다 끌고 가는 그림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다 살아 움직이면서 시장을 끌고 가는 움직임이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힘들 것 같고 2차 전지도 일부 이슈 있는 종목들만 상승이 나오고 있을 뿐이지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조용한 모습. 그렇다라고 했을 때 시장이 지금 현재 필요한 건 시장의 투심을 끌어올려줄 이슈인 건데 이 이슈가 결국에는 FOMC 구간이 될 것이다 라는 점. 그런데 지금 현재 FOMC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 약간의 의도적 매파 가능성이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이 결과를 예측하고 움직일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FOMC에서 의도적 매파 가능성도 있는 거고 파월이 아예 그냥 비둘기적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두 가지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나뉘어지겠죠. 비둘기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제가 말했었던 시장의 이 이슈,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원동력이 될 만한 이슈가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상방을 다시 한번 뚫어줄 만한 시도를 해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의도적 매파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또 추가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결과를 미리 예측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미리 예측할 필요 없이 시장이 어느 정도 결과에 따라서 움직일 때까지 우리는 어느 정도 이제 그때까지 알맞는 대응을 해 나가면 되는 거고 FOMC까지는 딱히 뚜렷할 만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지금 이 스탠스를 계속해서 유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주까지 박스권 고점에서의 매매, 주도주는 계속해서 약한 흐름 보여주는 가운데 개별주는 순환이 도는 이러한 그림대로 전략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FOMC 이후에는 어떠한 이제 그림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느냐. 지금 보게 되면 이게 이제 12월 일정표예요. 그러면서 이제 FOMC가 요 구간에 예정이 되어 있죠. 요게 이제 다음 주인데 다음 주 요 구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주 정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성탄절, 그 다음에 한국 증시 휴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FOMC 지나가게 되면 거래일로만 따졌을 때는 딱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번 FOMC 지나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내년 증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024년 증시로 슬슬 접어 들어가는 그런 이제 시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포트 정리를 마무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까지 어느 정도 포트를 재정비해놓고 수익 볼 건 봐놓고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은 추가 매수하고 정리할 종목은 다 정리를 한 다음에 FOMC의 방향성을 보고 나서 FOMC 결과에 따라서 위로 가든 아니면은 하방으로 가든 방향성이 정해질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결과를 보고 나서 이제 우리가 움직이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시장이 어느 방향성으로 움직이던 간에 시장이 결국에는 어느 방향성으로 움직이던 간에 개별주 장세는 저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번에 FOMC가 긍정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면 FOMC가 이번에 긍정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면 파월이 산타가 돼준다라고 하면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15일, 14일 이 구간이 이제 FOMC다 보니까 이 구간에 이제 FOMC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이 상방을 끌고 가준다라고 하면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또 이제 연말 배당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이슈들 때문에 결국 시장은 어느 정도 상방을 뚫고 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뭐 말씀드렸듯이 이번 FOMC에서 파월이 안 좋게 이야기할, 의도적으로 매파적으로 이야기할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는 개별주 자체는 계속해서 도는 그림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시장이 상방으로 향해 갈 때에는 결국에는 주도주와 개별주 같이 도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시장이 하방으로 갈 때에는 전체적으로 종목들은 조용한 가운데 일부 이슈 있는 종목들만 상승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12월 달에 이 수익을 잘 보려면 개별주에서 수익을 조금 잘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다음 주 FOMC까지는 시장은 약간의 눈치 보기 장세가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개별주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고 그 다음에 FOMC 지나가고 나서는 또 파월의 발언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나뉠 거지만 상방으로 가든 하방으로 가든 개별주는 계속해서
흐름이 나오는 가운데 주도주가 움직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또 어느 정도 우리가 포트에 대한 어떤 이 정비가 나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12월 달에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종목을 잘 잡으실 수만 있으면 수익을 챙기실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주를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잘 잡으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번에 결론인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번에 이제 또 한번 반응을 보니까 수급은 이제 어느 정도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알겠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상세하게 파악을 하느냐 이게 조금 이제 어렵다라고 말씀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종목을 고르는 데 있어서 많은 것을 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제가 뭐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 뭐 BSI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이 많이 있잖아요. 시장에. 그런데 사실 보조 지표들을 여러 가지 이제 많이 활용을 해봤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여러 지표들은 결국 후행성 지표입니다. 후행성으로 따라가는 그러한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이 앞서서 이 기술적인 부분을 볼 때 과연 어느 부분에서 매집이 얼만큼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이 구간을 기본으로 해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또 어떻게 이제 이 힘을 받고 상승이 나오느냐라고 하면 결국 제가 강조드리는 건 항상 이제 같은 키워드였어요. 지금 제가 지금 미스터 마켓에 나오면서 이 수급에 어떤 초점을 맞추고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항상 같은 키워드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저는 많은 걸 보지 않고 결국에는 수급적인 부분에 집중을 해서 종목들을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완전하게 종목에 초점을 맞추어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종목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어떠한 구간에 집중을 해서 이 종목을 골랐는지 그러면서 어떠한 구간에 기반을 해서 수익을 챙겼는지 매물대로 활용을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안내를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12월 달에 종목들을 골라가신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이 시장 상황에서 충분히 또 수익을 잘 챙겨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12월 달에는 한번 여러분들이 이 개별주 시장에서 수급을 보는 이 전략으로 활용을 했을 때 얼마나 이제 또 수익이 나오는지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종목들을 한번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시장은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고점 상황에서 막혀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뚫어내지를 못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 저항 구간에서 막히면서 말씀드렸던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조용할 수밖에 없어요. 시장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결국에는 주도주 종목들이기 때문에 시장이 약하면 주도주들은 약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이슈 있는 종목들만 주도주 내에서 움직이는 거고요.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개별주들만 움직이는 시장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2차전지 종목군들을 조금 예로 들어서 계속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차전지 종목들은 제가 아직까지 계속해서 이 때가 되지 않았다, 타이밍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에 이제 지금 현재 종목들을 보게 되면 약간은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슬슬 이제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 상당히 큰 폭의 수주 공시가 나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큰 상승이 나와줬죠. 그러면서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가 주는 모습이 나오기는 했지만 윗꼬리를 크게 그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에 올려놓고 약간의 또 이제 매물 구간에 부딪히면서 물량이 빠져나오는 모습이 살짝 보였어요.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이 앞선 구간의 매물을 소화해주는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슬슬 현재 구간에서 자리를 잡을 것으로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차전지 종목군들 중에는 그래도 가장 긍정적인 게 에코프로비엠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 정도 구간에서 한 차례 정도만 저는 수급이 밀어 올려지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슬슬 접근할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비엠 외에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같이 양극재 종목으로 엮이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의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추세도 타고 가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전히 아직까지는 매물대에 막혀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에코프로비엠과 항상 같이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보게 되면 에코프로비엠은 올라가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빠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에코프로비엠은 수급이 들어가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급이 빠지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아직까지는 접근할 만한 타이밍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야 하느냐?
지금 다시 한번 바닥을 잡아줄 만한 구간이 왔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전 저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지, 그러면서 현재 구간에서 지지해주면서 반등이 나와주는지를 지금은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반등이 나오는지만 지켜볼 게 아니라 수급이 들어가는 것까지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전에 들어갔었던 수급만큼은 들어가 주어야지 결국에는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을 꼭 명심을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자, 그 다음에 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2차전지 종목들은 굉장히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되어버렸다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좋은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수급이 들어가 줬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다른 종목들은 아직까지 수급이 조금은 부재한 그러한 이제 상황들이 유지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2차전지 종목들을 대응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일단 저점을 좀 지켜주는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우리가 뭐 추가 매수나 혹은 이제 신규 매수에 대해서 준비를 할 때 항상 많이 강조드리지만 바닥을 잡는다라고 해서 그냥 접근을 하실 게 아니라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에 반드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제가 일전에 한번 보여드렸었잖아요. LNF 같은 경우에 제가 11월 30일 날에 최근에 한번 이제 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11월 30일 날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LNF 같은 그림이 나와줄 때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보게 되면 LNF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흐름을 봤을 때 저점에서 수급이 한 차례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이전에 공매도 금지 이슈 있을 때 수급이 한 차례 더 들어왔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하게 바닥을 잡아주면서 수급이 들어가는 그림이 나와주니까 제가 추천을 드렸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목표가를 어디로 설정을 해드렸느냐? 결론적으로 이전 매물 구간까지 설정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11월 30일 날 추천드렸었던 LNF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목표가까지 도달을 했었던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정확하게 이 매물 구간까지 도달을 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종목을 골라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시장에 대응을 하면서 무언가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가기가 조금은 힘들다라고 느끼셨을 법해요. 왜냐라고 하면 지금 현재 시장은 완전하게 개별주 종목 시장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주 초반에 비트코인, 그 다음에 뭐 STO, 그러다가 주 중반 넘어가면서 마이크로플라스마 페렴 이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상승이 잘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상승이 잘 나오고 있어요. 항상 강조드리지만 주도주 종목군들이 가는 시장에서는 주도주만 갑니다. 2차전지도 반도체든 주도주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가는 그림이 연출이 되는데 주도주가 쉬어가는 구간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주도주들이 쉬어가기 때문에 이 수급을 개별주들이 다 받아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개별주들 같은 경우에는 주도주들만큼 덩치가 크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급을 온전히 다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얘네들이 수급을 막 이제 돌리면서 이제 이 종목 갔다가 저 종목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저 섹터 갔다가 이 섹터 갔다가 굉장히 수급을 빠르게 치고받는 그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월요일, 화요일 날에는 STO나 혹은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막 가다가 이쪽에서 수급이 빠져버리니까 수요일, 목요일 되면서 마이크로플라스마 페렴 관련된 종목들로 움직였었던 거를 여러분들이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제약바이오, 마이크로플라스마 페렴 관련주도 쉬어가 버리니까는 온디바이스 AI 종목들이 받아주는 것처럼 개별주 종목 시장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목들이 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뭐였어요? 개별주든 주도주든 수급이 들어가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관심을 받는 거고 시장을 이겨내는 힘을 받는 거기 때문에 시장을 이겨내면서 순환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주든 개별주든 다 적용이 가능한 겁니다. LNF 같은 경우에 제가 이 추천을 드릴 당시에 결론적으로는 이 저점 구간에 추천을 드렸었던 건데 그러면은 1차적으로 수급이 들어간 구간,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수급이 들어간 구간을 확인을 한 거죠. 그리고 이 구간에 안내를 드려서 딱 다음 매물대 구간까지 목표가를 설정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딱 두 가지 정도만 잘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수급이 들어왔는지, 그 다음에 매물 구간이 어디에 형성이 되어 있는지. 제가 지금 종목들을 보는 데 있어서 많은 걸 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차트 그대로 다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여러 가지 지표들 전혀 보지 않고 딱 이 차트만 봅니다. 이렇게 이제 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수급이 어떻게 들어왔고 매물 구간이 어디에 형성되어 있는지. 물론 이제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또 파악을 하고 가셔야죠. 지금 이제 주도주가 움직이고 있는지, 개별주가 움직이고 있는지, 뭐 지난밤 증시에는 또 어떠한 종목군들이 움직였고, 오늘 현재 시장에는 또 어떠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지, 오늘의 수급 흐름은 어떤지, 물론 이러한 것들을 다 보셔야 되죠. 여러 가지 상세한 것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틀, 가장 중요한 틀,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결국에는 수급과 그 다음에 매물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종목을 강조드리고 종목을 알려드림에 있어서 수급과 매물 구간에 여러 번 강조드렸었어요. 항상 같은 키워드로.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잡는 데 있어서 주도주든 개별주든 이러한 그림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종목을 한번 보죠. 자,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7일 날, 어제네요. 어제 안내드렸었던 촌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2차전지 종목군들 중에서도 무언가 이제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결국에는 수급으로 다 티가 날 수밖에 없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첨보 같은 경우에 오늘까지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첨보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수급적인 부분이 바로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어제 안내드렸었던 단가 대비해서 지금 오늘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어제 안내드렸었던 단가 대비해가지고 지금 벌써 한 10%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수급이 들어온 구간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접근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기는 데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2차전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군이기 때문에 결국 관심만 받아주면은 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군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구간만 잘 캐치를 하면 돼요. 관심 받는 구간, 시장에서 힘이 들어가는 구간만 잘 캐치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첨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수급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오늘까지 추가 상승 나오면서 딱 매물 구간 부딪히면서 약간의 윗꼬리 그리는 구간 나오고 있죠. 정확하게 수급이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매물 구간까지 상승이 나오는 모습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바로 그 전날에 안내드렸었던 종목이에요.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에 바로 안내를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이죠. 자, 추천드리는 종목들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섹터가 혼재되어 있죠. 보게 되면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움직임이었는지, 제가 어떤 것을 보고 결국에는 엑스게이트를 안내를 드렸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보게 되면 수급이 앞서 들어갔었던 것 대비해서 눈에 띄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수급이라고 하는 건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시장에서 힘과 같은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힘이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돈이에요. 돈. 우리 주식시장은 시장 논리에 그러면은 돈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결국 이 종목을 움직이는 건 돈이고, 그 돈이 결국에는 힘이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돈을 어떻게 파악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무언가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결국에는 가장 확실했었던 건, 가장 확실한 지표는 결국에는 수급이었다라는 부분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거고, 저는 그 안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전에 안내드리고 나서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도 바로 목표가에 도달을 했었던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다음 종목 볼까요? 바로 그 전전날에 추천드렸었던 MBT입니다. MBT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슈예요? 웹툰 관련된 이슈죠. 그죠? 웹툰 관련된 이슈고, 여러분들이 MBT 이거 웹툰 다루는 종목이야? 요것도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얘가 이제 이 네이버 웹툰 관련된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MBT 같은 경우에는 웹툰 관련된 이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벌써 안내드린 종목들 중에 2차전지 있죠. 그 다음에 웹툰,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 굉장히 이 섹터군들이 다양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이 종목들을 어찌됐든 잡아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종목이 갖고 있는 힘을 파악했기 때문에 제가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게 되면 MBT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게 되면 수급적인 부분이 전체적으로 결국에는 다 살아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심을 전혀 못 받고 있다가 이렇게 수급이 갑자기 큰 폭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시장에 힘이 들어간다라는 거고 관심을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받고 힘을 받았으니까 갈 수밖에 없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결국에는 건드려 줬으니까 누군가가 매집을 했으니까 이 종목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누군가가 이제 이 종목을 다루는 무언가 굉장히 돈이 많은 주체가 있다라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이 종목을 누군가 저점에서 이렇게 크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비싸게 팔아먹기 위해서, 비싸게 팔기 위해서 큰 물량을 담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좋은 종목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이에요? 결국에는 눈에 띄는 물량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이거 누군가가 비싸게 팔려고 사 모으는 거니까 이러면은 이때 반드시 이 종목은 봐야 되겠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갈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MBT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 제가 봤으면 절대 안 들어갔을 겁니다. 이 구간에 봤으면 절대 저는 접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시장에 관심이 들어오고 무언가가 힘이 들어오니까 이 종목은 동력이 생겼다. 동력이 생겼다라고 하는 건 이제 단기간 내에 기회비용 손실 없이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 되었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즉 수급이라고 하는 건 시장에서 종목이 어떠한 시장이 되건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수급적인 부분을 파악을 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러한 그림에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물리는 폭도 커질 수가 있고요. 한동안 기다려야 될 수 있습니다. 올라올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종목이든 시간을 투자하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왕이면은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는 타이밍에 접근을 하면 기회비용 손실 없이 우리가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수급적인 부분을 파악을 하시고 어떤 주체가 관심을 가지면서 힘을 밀어 넣어줄 때 우리가 그것에 탑승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종목 보도록 할까요? 다음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꿈비 같은 경우에 제가 10월 말에 한번 안내를 드렸었던 종목이었는데 저출산 정책 관련된 종목이죠. 일단은 저출산 정책은 우리나라에서 무조건적으로 다루어질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라는 점을 한번 파악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이제 반드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일단 파악을 하고 가요. 그러면서 저점 부근에서 제가 안내를 드렸었던 구간이 이 구간이었으니까 저점 부근에서 무언가가 또 수급적인 부분이 바로 파악이 됩니다. 그죠? 지금 보게 되면 제가 안내 드렸었던 구간이 이 구간이었는데 그럼 제가 이 종목을 왜 안내를 드렸을까? 결론적으로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띄게끔 들어갔으니까 안내를 드린 겁니다. 앞에 들어갔었던 수급 대비해서 훨씬 큰 수급이 들어가 줬잖아요. 그러면은 이 구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종목들을 사놨다라고 할게요. 자, 예로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꿈비를 사놓은 그러한 개인 투자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 이제 물려 있겠죠. 그러면서 꿈비가 언제 상승이 나올까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큰 폭으로 치고 올라온다라고 하면 팔려는 심리가 굉장히 강해질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 주체는 그 팔려는 심리들을 이용을 해서 물량을 다 흡수를 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물량을 왜 흡수를 했을까? 결국에는 이 종목이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고 비싸게 팔기 위해서 이 종목을 어느 정도 물량을 사 모은 거구나. 이러한 것들을 파악을 하고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만 파악을 할 수 있으면 종목들을 선별하기가 정말 대폭 쉬워집니다. 12월 달에 개별주 종목 시장이 펼쳐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같은 경우에 온디바이스 AI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 온디바이스 AI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한번 그림을 생각을 해보면 저저번 주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저번 주죠. 저번 주 말부터 STO나 혹은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수급을 싹 받아줬어요. 그러다가 이번 주 초에 가상화폐 관련주들과 그 다음에 STO 관련된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주 이제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관련된 종목으로 수급이 넘어갔죠. 그러다가 이쪽에서 수급 빠지고 그 다음에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다시 한번 넘어오고 있습니다. 수급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온디바이스 AI 종목들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간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다가 이쪽에서 수급이 빠지면 다른 종목으로 또 수급이 넘어간다라는 거고 다른 종목으로 수급이 빠지면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또 결국에는 어떠한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수급이 들어가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번 주에 STO나 혹은 뭐 이 가상화폐, 그 다음에 마이크로플라스마 패력 이러한 종목들을 수익을 못 봤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종목을 아직 잡고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들에서 다음 종목군으로 수급이 넘어갈 때 다음 종목군들이 어떠한 종목이 될 것인가, 그러면서 그 종목들이 어떻게 수급을 받아주면서 어떠한 종목이 가장 또 수급을 크게 받아주는가, 이거를 항상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언급을 드렸었는데, 저는 항상 종목 찾을 때 장 마감하면 종목을 이제 싹 봅니다. 우리 시장 종목이 한 2,400개에서 2,500개 정도 되잖아요. 그럼 장 마감하면 저는 이제 화살표 밑으로 쭉 내리면서 어떠한 종목이 지금 수급이 잘 들어가 있는지를 항상 봅니다. 그러면서 수급 잘 들어가 있는 종목을 항상 뽑아 놓거든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종목 내에서 그 다음날에 여지없이 상승이 나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도 결론적으로 그렇게 그 장 마감하고 나서 수급이 잘 들어간 종목들 중에 안내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2월 달에는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들은 이제 어느 정도 선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셨다면, 지금 이제 장 마감 되어 가고 있잖아요. 장 마감되고 나서 주말 동안에 이제 종목들을 한번 싹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 눈에 띄는 수급이 들어갔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이제 고점에 있는 종목들 말고 저점에서 갑자기 눈에 띄는 수급이 들어갔다. 이거 그러면은 누군가가 비싸게 팔려고 이렇게 물량을 사 모은 거구나. 그러면 이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채택을 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종목들이 다음 주에 주도주가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말 동안에 한번 종목들 한번 싹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수급이 과연 어떠한 종목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찾아보시면서 종목들을 선별해 나가시면 12월 달에 개별주 종목 장세가 펼쳐진다라고 하더라도, 혹시나 FOMC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수급이 들어간 종목들은 힘이 들어간 종목들이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을 하시고 수급적인 부분을 잘 보시면서 12월 달 전략을 한번 꾸려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은 이제 다음 종목을 한번 또 보도록 할 텐데, 이 종목들은 제가 이제 이번 주에 한번 트레이딩을 진행한 종목들입니다. 자, 보게 되면 시젠입니다. 시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정확하게 물량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제가 어느 물량에 기반을 해서, 어느 수급에 기반을 해서 접근을 했는지 바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들어갔었던 물량이 있고 물량이 아직 없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전고점 구간까지 수익을 노린 종목이었다라는 점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FSN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FSN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아 머니틀이나 혹은 이제 갤럭시아 SM 같은 지금 현재 이 STO 관련된 종목들이 잘 가다 보니까 약간의 후발주자로 접근한 그런 종목이었죠. 그러면서 바로 또 여러분들 확인되실 겁니다. 수급적인 부분이 눈에 띄게 들어가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저점에서 들어간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트레이딩을 접근을 했다라는 점 마찬가지로 바로 다 파악이 되실 겁니다. 제가 많은 것을 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수급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매물대는 어디에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날의 시장의 분위기 정도를 파악을 하고 매매 접근한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러한 이제 매매들이 결국에는 개별주 일부 이제 굉장히 좀 덩치 작은 종목들에만 써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항상 강조드리지만 주도주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같은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도주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움직이려면 무언가 큰 폭의 자금의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자금의 움직임만 잘 파악을 하면 결국에는 주도주 같은 경우에도 올라갈 타이밍에 잘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게 되면 제가 예전에 항상 이제 많이 안내를 드렸었던 부분이 2차전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에 접근을 했었다라는 부분을 많이 설명을 드렸었죠. 보게 되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상승이 나오는 구간에 제가 직접 매매했었던 거 가져 나오면서 이렇게 움직였었다. 그러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또 눈에 띄게 들어가 줬기 때문에 접근을 했다. 이거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또 이제 보게 되면 주도주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에 결국에는 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주도주 같은 경우에 적절한 타이밍에 매수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은 그 적절한 타이밍은 수급이 들어가는 주도주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7월 20일 방송인데 주도주가 계속해서 이제 이끄는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 내에서도 수급이 들어가는 주도주를 가장 우선해서 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그러면서 제가 포스코 그룹주들도 한번 이제 같이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어떻게 이제 안내를 드렸었냐면 포스코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포스코 DX 이제 매매했었던 걸 가져오면서 포스코 그룹주 중에 포스코 DX가 가장 좋아 보이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제가 접근했었던 시기 대비해서 차트를 가져오면 언제였느냐라고 했을 때 이 구간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눈에 띄는 수급이 다시 한번 진입이 되는 이 시점에 접근을 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바로 파악이 가능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때 이 방송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7월 달 당시에 포스코 홀딩스가 이때 수급이 눈에 띄게 들어가고 있으니까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갈 거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포스코 홀딩스가 그날 이때 기점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줬었죠. 결론적으로는. 자, 그러면 주도주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수급이 들어가는 타이밍을 우리가 잘 파악만 할 수 있으면 그러면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타이밍에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LNF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잖아요. 제가 많은 것을 본 것이 아니라 LNF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가는 타이밍을 확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접근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가는 타이밍이 확인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접근을 해도 충분히 수익권이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단 2차 전지만 그렇느냐? 제가 이 추석 전에 반도체 이야기하면서 10월 달에는 반도체 반드시 매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주성 엔지니어링 가져 나오면서. 자, 그러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제가 뭘 보고 이제 접근을 한 거였어요. 수급이 그대로 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 수급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올 것으로 파악이 됐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반도체 같은 경우 그래서 약간의 매크로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수급 동시에 이제 본 매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러한 이제 주도주 종목군들도 수급이 잘 살아있는 것만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으면 충분히 수익을 잘 볼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또 이제 봤을 때 이번 주 같은 경우에 마이코플라즈마 페름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나게 상승이 잘 나왔죠. 그죠? 자, 그러면 마이코플라즈마 페름 같은 종목들도 심지어 제가 안내를 다 드렸었던 종목이에요. 언제 안내 드렸냐? 한 달 전에 제가 미리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그죠?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중국 속 지속 확산된다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메가이시스 지금 현재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죠. 이 종목 이미 한 달 전에 안내 드리고서 이미 목표가 도달을 한 그러한 이제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메가이시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왜 접근했어요? 결론적으로 눈에 띄는 수급이 바닥에서 들어가 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전체적인 종목들 봤을 때 주도주든 개별주든 결국에는 이 수급이 들어가는 출발점이다라는 겁니다. 상승의 출발점이 되는 신호가 바로 이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을 파악을 할 수가 있을 때 매매 방식에 맞게끔 적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단기 트레이딩을 좋아하니까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단기 트레이딩 및 데이 트레이딩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발빠르게 적용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수급이 들어가는 이 타이밍에 맞추어서 그 종목을 잘 파악을 해서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예로 들어서 2차전지 종목들을 너무나도 좋게 보고 있다. 대부분 다 좋게 보시잖아요. 그래서 2차전지 종목들을 봤는데 여전히 2차전지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이 크게 안 보인다라고 하면 그러면 계속해서 타이밍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LNF처럼 이렇게 갑자기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가는 이러한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은 수급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그 본격적으로 출발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종목들은 접근할 만한 타이밍이 나오는 거죠. 주도주도 그렇고 개별주도 마찬가지다라고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이 수급이 들어가는 타이밍이 본격적으로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수급을 확인하고 나서 접근을 하셔도 여러분들은 절대 늦지 않다라는 점.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2차전지 종목들도 항상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었잖아요. 보게 되면
저점 구간에서 단순히 이제 지지 받는다고 매수하시지 마시고 이 구간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어느 정도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정말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12월 달에 시장을 대응하시는 데에 있어서 아마 제 생각에 다음 주까지는 계속해서 개별주 종목 흐름이 유지가 될 것 같고, 이번 FOMC에서도 파월이 이미 약간의 이제 금리 인상이 필요하면 하겠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금리 인하는 너무 시기상조다라고 불과 얼마 전에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 똑같이 발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무언가 확정적인 발언이 나와 주어야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장은 계속해서 좀 개별주 상승이 나오는, 개별주 순환이 계속해서 나오는 그러한 장세가 연출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12월 달에도 개별주 수익을 최대한 조금 잘 챙겨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내년에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잘 볼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을 만들어 놓으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 12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꼭 이제 종목들을 보시면서 수급이 과연 이제 어떠한 종목으로 잘 들어가는지 한번 이제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종목들을 조금 설명을 드릴 때에는 제가 이제 종목들을 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보는 부분들도 함께 이제 안내를 드리도록 할 거니까 아마 이 부분들까지도 이제 같이 파악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또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크게 되실 거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12월 달 장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수급적인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선별적으로 꼭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다시 한번 안내 드리면서 일단 이번 주 한 주 좀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다음 주를 맞이하게 될 텐데 다음 주도 이번 주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시장은 전체적으로 약간의 보합세로 유지가 되는 가운데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가 연출이 될 거니까 가는 종목 잡으려면 항상 뭘 봐야 된다? 수급을 봐야 된다. 수급을 꼭 중시하면서 다음 주 종목 한번 잘 골라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에 FOMC 결과 나오고 나서가 되겠네요. FOMC 결과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시장의 방향성 한번 예측을 해봐야 되겠죠. 시장의 방향성에 따라서 또 알맞는 전략 준비해서 오도록 할 테니까 다음 주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